전주에 내린 차가운 밤, 바람은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논밭을 가르며 누구도 입에 담지 못할 비밀의 무게를 실어 날랐다. 유나는 방에 누워 한옥이 삐걱이는 소리를 들었다. 마치 죽기를 거부하는 과거의 한탄 같았다. 5년 만에 돌아온 아버지, 민주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침묵을 가져왔다. 창밖으로 그를 보았다. 희미한 등불 아래 서 있는 그의 얼굴은 시간에 찍힌 흔적과 고백하지 못한 짐을 담은 깊은 눈을 드러냈다. 한때 기둥이었던 그 모습은 이제 그녀의 생각을 불안하게 뒤흔드는 낯선 존재였다. 축축한 나무 냄새와 조상 제단의 향 냄새가 뒤섞였고 유나는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분노도 그리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 숨쉬며 그녀의 혈관 속에서 맥동하는 무엇, 이불을 쥔 손을 꽉 조이게 만드는 것이었다. 얇은 벽 너머 민준도 같은 부름을 듣는 듯했다. 그들을 묶고 동시에 저주하는 금지된 메아리였다. 그 순간 집은 더 이상 유나는 전주의 한옥 마을에서 조용히 살아갔다. 24살, 독립적인 그녀는 낮엔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밤엔 집에서 차를 우려내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마음속엔 늘 빈자리가 있었다. 민준이 일본으로 떠난 뒤 집은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그의 편지는 드물었고 전화는 더 드물었다. 유나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그를 원망했지만 동시에 그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이상한 안도감을 느끼곤 했다. 한옥의 나무 기둥엔 세월이 새겨졌고 그녀의 손끝엔 외로움이 묻어났다. 이웃들은 그녀를 성실하다 칭했지만 유나는 그 칭찬이 공허하다고 생각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논밭은 바람에 흔들렸고 그녀의 마음도 그처럼 흔들렸다. 민준이 떠나기 전 그는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곧 돌아올게. 그 약속은 거짓이 되었고 그녀는 그 기억을 묻으려 애썼다. 하지만 가끔 밤이 깊을 때면 그의 손길이 아직 남아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이제 그가 돌아왔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일상은 깨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좋아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에 이 장에서 나온 단어 하나를 남겨주세요. 그날 밤 가을비가 전주의 지붕을 두드렸다. 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유나는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다. 문득 고개를 든 그녀의 눈에 비친 그는 낯설고도 익숙했다. 젖은 외투를 벗으며 민준이 말했다. 비가 많이 내리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고 유나의 가슴을 묘하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떨렸다. 민준이 다가와 불을 낮추며 말했다. 너무 뜨겁다. 조심해. 그 순간 그의 손이 그녀의 손목을 스쳤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유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고 그 냉기가 그녀의 피부 아래로 스며들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물러섰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유나는 숨을 삼키며 그를 보았다. 방 안은 된장 냄새와 침묵으로 가득 찼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그녀는 그의 방에서 나는 숨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그녀를 끌어당겼다. 무언가가 시작되었다. 며칠이 지나며 유나와 민주는 한 지붕 아래에서 묘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아침 식탁에서 그녀가 밥을 내밀 때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을 살짝 건드렸다. 우연 같았지만 유나는 그 순간 그의 눈을 보았다. 깊고 뜨거운 시선이었다. 고맙다. 민준이 낮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그녀의 귓가를 맴돌며 떠나지 않았다. 밤이면 얇은 벽 너머 그의 기침 소리가 들렸고 유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잠을 설쳤다. 마음속에서 금지된 생각이 자라났다. 이건 안 돼.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그의 그림자가 문틈으로 비칠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민준도 다르지 않았다.
유나가 설거지를 할 때 그는 멀리서 그녀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그 곡선, 그 움직임은 그를 혼란에 빠뜨렸다. 너 많이 컸구나. 그가 어느 날 말했다. 평범한 말이었지만 그 말투엔 숨겨진 떨림이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서로를 피하려 했지만 눈길은 자꾸 얽혔다. 이 이야기를 좋아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에 이 장에서 나온 단어 하나를 남겨주세요. 어느 늦은 밤, 전주는 안개에 잠겼다. 유나는 잠에서 깨어나 물을 마시려 부엌으로 갔다. 어둠 속에서 민준이 서 있었다. 셔츠 단추가 풀린 채 그는 그녀를 보았다. 너도 잠이 안 오나?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고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유나는 대답 대신 그에게 다가갔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스스로를 배신했다. 민준이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춥지 않니?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그녀의 피부를 태웠다. 유나는 물러서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손이 천천히 그녀의 목덜미로 내려갔다. 숨소리가 가까워졌다. 이러면 안 되는데 민준이 중얼거렸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유나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단단한 감촉이 그녀를 흔들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밀어내지 않았다. 금지된 선을 넘었다. 안개가 창밖을 덮었고 집은 그들의 비밀을 감쌌다. 전주 연등축제의 밤, 거리는 빛으로 물들었다. 유나와 민주는 사람들 틈에서 나란히 걸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단단하고 뜨거운 그 감촉에 유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많네, 민준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더 세게 쥐었다. 그들은 강가로 갔다. 물 위에 떠있는 연등이 흔들리며 그들의 그림자를 비췄다. 유나가 고개를 들자 민준의 눈이 그녀를 삼켰다. 유나야.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소리는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민준이 그녀를 끌어당겼다. 강바람이 차가웠지만 그의 숨결은 뜨거웠다. 유나의 손이 그의 목을 감았다.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 강물 소리만이 그들의 비밀을 덮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버지와 딸이 아니었다. 금지된 욕망이 그들을 집어삼켰다. 연등이 꺼지며 어둠이 찾아왔고 그들은 서로를 놓지 않았다. 돌아갈 길은 이미 사라졌다. 이 이야기를 좋아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에 이 장에서 나온 단어 하나를 남겨주세요. 축제가 끝난 후 유나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그녀의 눈엔 낯선 여자가 비쳤다. 민준의 손길이 아직 피부에 남아 있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녀는 속삭였지만 대답은 없었다. 마음은 죄책감과 열망으로 갈라졌다. 민준은 방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연기가 그의 얼굴을 가렸지만 흔들리는 손은 숨길 수 없었다. 이건 잘못됐어.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유나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타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유나가 국을 내밀자 민준이 말했다. 너무 뜨겁다. 평범한 말이었지만 그들의 눈은 다른 이야기를 했다. 이웃들이 집 앞을 지나며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그들을 조롱하는 듯했다. 유나는 문을 잠갔다. 세상과 그들을 가르는 얇은 방패였다. 하지만 마음속 벽은 이미 무너졌다. 민준이 떠난다면 견딜 수 있을까? 아니면 그를 붙잡아야 할까? 선택은 그녀를 짓눌렀다. 어느 흐린 아침, 유나는 창밖을 보았다. 전주의 논밭은 안개에 잠겨 흐릿했다. 민준은 짐을 쌌다. 일본으로 돌아가야 해.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유나는 그를 보았다. 떠나게 놔둘까? 아니면 붙잡을까? 그녀의 손이 떨렸다. 가지마.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민준이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고리를 잡은 그의 손이 멈칫했다. 유나야, 미안하다. 그가 말했다. 그 말은 무거웠고 공기를 찢었다. 유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문이 닫히며 집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그의 냄새, 그의 온기는 남아있었다. 유나는 방에 앉아 한옥의 나무 기둥을 만졌다. 그곳엔 그들의 비밀이 새겨진 듯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문을 열고 그를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금지된 기억을 묻을 것인가? 답은 그녀만 알았다. 이 이야기를 좋아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에 더 보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싶으신가요?